네, 드디어 가난경작 두 번째 시간. 결국은 집에 와서 이거 녹화를 하게 됐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줌으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이거 배경화면에다가 프레젠테이션 넣으려고 천을 둘러봤어요. 네. 잘 안 되던데? 천 둘렀는데? 천 색깔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빵집에서 어떻게 녹화해보려고 일하다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5분도 짬이 안 났어요.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 스마트 스토어 이거를 청년 두 분이 시작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넷이서 요거 진행하는데 와, 지인 찬스를 써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장해서 보내느라고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네. 어쨌든 지금 집에 도착해서 자려고 막 누웠는데 이 댓글이 생각이 났어요. 언제 2편 올려주냐고. 그래서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한 30분 늦게 자도 괜찮으니까요. 네. 1편에서 문제 제기를 이야기 꺼내다가 멈췄죠. 그래서 2편에서 좀 길게 얘기해버리죠. 뭐 가난 이야기, 빚 문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년 전이었던가요? 15년 전이었던가요? 그때 한참 재정 강의가 유행하면서 빚을 다 갚자 이런 운동이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뭐 TV 프로그램 그거 유명한 거 있었죠. 되게 허리띠를 묶고 되게 저축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자. 근데 현실성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빚을 다 갚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빚 갚기 운동해서 막 신용카드 가위로 자르고 이러면서 진짜 빚을 다 갚았거든요.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어떤 저자가 그러던데 요요 현상이라고. 다이어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요 현상. 특정한 방법을 써서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짧은 시간 안에 한 직후에 다시 처음으로 살찌기 시작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이거 요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을 다 갚은 직후부터 새로 빚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요요 현상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생활 습관이 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그게 빚 요요 현상 이런 거 없지. 이게 일시적으로 빚 갚는 것 같고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다루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거는 잘 이야기 어디서 이렇게 잘 못 들었어요. 저는 인플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학 책에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만큼 인플레이션이 1년에 그만큼씩 진행되는 거 저거 이런 거 적어도 제가 사는 동안에는 본 적이 없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월급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80년대, 90년대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요. 물가 상승률은 오늘날 항상 수입의 증가보다 앞서고 있어요. 해결책을 생각해보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시스템은 전 세계적 경제적 시스템과 오늘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요, 내가. 바꾸려고 해도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당장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죠. 저축하는 거 이것만 답이 아니고요. 빚 갚는 거 이것만 답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인컴을 2배로 늘리는 거. 인컴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늘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게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플레이션보다 인컴을 초과 달성하면 되는 거죠. 빚 문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가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빚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인 작용도 있어요. 대부분의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가난을 거부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어딘가에서 막 음식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딨지 하고 쳐다봤더니 아이고 내가 도시락 반찬 하나를 이거 상 밑에 놓고는 깜빡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가져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고 통은 깨끗이 씻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우 냄새나 이러면서 음식 썩은 것을 보자기로 덮어놨다면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싫어하고 덮어놓으면은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가난이 꼭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를 안 해요. 그냥 덮어놔요. 덮어놓으면서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가난을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옷을 사 입고 다닌다든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뭐 음식을 산다든지 정말 가난한데 계속 새 차를 산다든지 신형 핸드폰을 매번 바꾼다든지 네, 갤럭시 21 이번에 또 나왔는데 갖고 싶습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가난을 경작하란가 뭐 가난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가난 유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내가 가난하지 않은 척 하려고 뭔가 돈을 더 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의 가난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컴 2배 늘리기.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난을 유지하지 않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난을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 8가지 행동 지침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래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이 구절의 출발을 봅시다.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이러면 이게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이 가난한 자라는 인식을 내가 갖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난과 친해지십시오. 가난과 친해지라니요. 아니요, 나 가난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너무 가난을 미워하지 말고요. 좀 가까이 가서 친구처럼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살펴보십시오. 가난을 친구 삼아 시간을 좀 보내면서 너는 왜 그렇게 된 거니? 가난 너의 존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이런 거 좀 물어보세요. 친구라면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친구라면은 친구를 보자기 같은 거 뭐 예쁜 보자기로 덮어놓고 이것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가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전시하겠냐고요.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서로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가난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거부하지만 말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친해져서 가까이 가서 물어도 보고 관찰도 해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행동 지침은 가난을 차갑게 분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난과 친해지라고 그랬더니 가난과 동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두 번째 행동 지침을 넣은 거예요. 차갑게 분석하세요.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깜짝이야 무서워 이러면 올바른 대처를 하는 이성적 생각과 행동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쫄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을 향해서 너무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너무 커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야 돼요. 냉정하게 가난을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가난이 나를 쥐락펴락하게 그냥 두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말 나온 김에 책 한 권 추천할게요. 오늘은 책을 좀 몇 권 추천해야겠어요. 이거. 네, 제가 이 책을요, 한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이런 책이 있네. 이거 훌륭하다 싶어가지고 저자에게 연락해갖고 만나고도 왔어요. 그분이 저 밥도 사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요셉, 김채송화 저자 두 분 공저하셨는데 부부세요. 이거 감사드려요. 머니 패턴. 이게 차갑게 좀 분석해 보십시오 할 때 이 책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것과 버는 것에도 패턴이 있다. 나는 이를 머니 패턴이라 부른다. 머니 패턴이란 돈을 버는 습관과 돈이 새어나가는 습관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것으로 크게 부자 머니 패턴과 가난뱅이 머니 패턴으로 나뉜다. 그리고 머니 패턴은 성격별로 5가지로 더 세분화된다. 그러면서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쓰는 이 심리적인 패턴이 있는지 이걸 차갑게 분석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진짜 강추. 네. 제가 이걸 5명에게 사줬어요. 저는 한 3번 읽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돈을 벌고 쓰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사물이 사물로 안 보입니다. 내가 막 가난을 향해서 너무 뜨겁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요, 가난이 가난으로 안 보여요. 뭐 다른 어떤 것으로 보여요.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 말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로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드는 사례가 바로 부모님이더라고요. 내 부모님은 이혼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결혼 생활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요. 이런 청년 많아요. 그건 결혼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너무 뜨겁게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결혼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차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객관화 시켜야죠. 객관. 성경 진리에서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차갑게 분석하고 쳐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차갑게 행동하면 돼요. 아, 여기서 결혼을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가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러다 30분 넘겠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성탄절 즈음돼서 한번 설교, 여기 유튜브도 설교 요약해갖고 올린 거 있네요. 그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보세요. 그게 성탄절 설교 요약본이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 독생자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돈을 다 모아가지고 드린다 한들 예수님 살 수 있어요? 독생자를? 온 세상 황금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걸 녹여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 독생자를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겠냐고요. 독생자 얼마입니까? 독생자. 지구를 갖다 바친다 한들 독생자보다는 말할 수 없이 쌀 거예요. 이거 독생자를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받은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받은 나는. 더 들여다보면 독생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사랑은 도대체 또 얼마짜리입니까? 독생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가난 별거 아닙니다. 나의 진짜 가치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가난 앞에 쫄 필요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폄하합니다. 상대적 열등감들을 모든 곳에서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걸 잘 애써서 포장할 뿐이지 진짜 자기가 받은 독생자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은 열등감에서 벗어나죠. 내가 이렇게 비싼 존재야? 세상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그제서야 생각으로부터 다른 언행이 출발이 돼요. 네 번째 행동 지침은 나의 밭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위를 받으러 가는 주인이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돈의 단위입니다.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겨왔고 한 문화로 10배의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겨왔어요. 한 문화로 5배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었나이다.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파묻어 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한 문화 어디다 써? 이런 거예요. 자, 가난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나한테 가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가난을 어떻게 선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쓸데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나는 가난해. 가난을 어디다 써? 나는 그냥 영원히 가난할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 결정을 다 해버리고 그걸 파묻어 둡니다. 한 문화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힘입었다고요. 뭘 가졌든 거기서 출발해서 점점 이득을 남기고 확장하고 커져가는 게 그게 맞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입술을 가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글로 써갖고 준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저 한 직장에 매월
한 번씩 가서 신우회 모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제 책에도 2번이나 등장했던 마라토너 형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번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는데 97년도 IMF 시절에 빚만 마이너스 몇 천만 원 이걸 가진 상태에서 직장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자그만 채 1년 가까이를 월급을 아예 못 주는 상황. 게다가 이 형님은 몸에는 지병을 얻었고 자식들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니 이 부부가 다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고 집에서는 쫓겨났고 마이너스 몇 천만 원이라는 빚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월급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대단한 자산가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얼마야? 한 30년 가까이를 지속해 온 것이죠. 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그 성실한 일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할지언정 지속되니까 오늘날의 자산가가 된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분에게 한번 인터뷰를 따서 올릴게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5번째 행동 지침.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졸려가지고 자꾸 혀도 꼬이고 말이 꼬이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찍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만 더 미룰게요. 그 파트 3 갈게요. 네, 가난을 경작하라. 네, 파트 2는 여기까지 8가지 행동 지침 중에 요 4개만 다루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야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0347 해야 되니까 네, 먼저 잡니다 저는.